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균형 발전 정책인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부처, 다년도 사업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투자협 시범사업에 순천시와 고흥군 등 11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3년간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등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올 상반기 안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개정안 역시 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장관을 되는 걸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논의 경과를 보고 저희 대기관리권역 확대하는 내용을 하자 그랬었는데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이제 저희가 내부 시행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중점 법안으로 해서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전남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 해 5만 400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 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자체 관리 기준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총량제가 적용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 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노인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열고 지역복지센터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보육시설과 아동센터 등에서 일할 노인들을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제공에 나설 사업단은 모두 44곳이며 투입 인원도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5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주민 수건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해 모두 206건, 42억 원의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과 생활 민원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 용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순천시 의회 내 폭행 사건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의회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의회에서 의원 사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4일. 당시 각 상임위 의장들이 모여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이견이 생겼고 결국 나한수 의원이 서정진 의장에게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나한수 의원이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순천시 의회도 자정 노력을 위한 쇄신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소통 부재에서 온 만큼 의장단 회의를 통한 현안 해결과 함께 앞으로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의정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의안 등 안건 형태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대와 7대 의회에서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징계가 부결되고 막말과 폭행 논란이 이어지면서 의회가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윤리 소집이나 그때 또 여론이 좀 잠잠하면 또 지나가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각 의원들도 조금 좀 각성하고 책임과 제재를 좀 명확하게 규정해서 지난해 말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다. 최근에서야 뒤늦게 결과 보고서를 올린 순천시 의회. 이번 폭행 사건이 시민들의 기대에 맞게 의회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추진한 주민 추천 교육장 임용을 통해 신임 교육장이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조정자 장학관 등 도내 2곳의 교육장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된 주민 추천 교육장 제도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를 반영한 교육장 임용으로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지자체가 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문수동에 있는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이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한 71dB로 나타나 오는 20일까지 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시정 명령을 포함해 모두 6차례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에 가면 언덕이나 마을 곳곳에서 돌로 쌓은 담장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사라져가고 잊혀가는 섬 돌담을 보존하는 일이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 하나하나 쌓아올린 담장들. 그냥 돌만 쌓기도 하고 흙과 진흙에서 만든 돌담까지 생김새도 제각각입니다. 섬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이 돌담들은 섬만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민 정서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이제 최초로 많이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자기네 이제 터 한계선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있었고. 돌담은 또 언덕과 마을 입구에서 우실이란 이름으로 한겨울 북풍과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돌담도 세월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돌담을 쌓던 동네 기술자도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주 이 땅이 최고 갔어요. 최고로 가고 그 밑에 보조도 됐고. 섬의 본고장 신안군이 점차 사라져가는 돌담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돌담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비하고 또 계속해서 그 쌓는 기술을 계속 후손들이 유지하고 전승에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울력으로 쌓고 다졌던 돌담들. 각 섬들의 자연, 생활, 신앙이 어우러진 전통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에 놀러가서 말썽까지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연수 실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판 여론만 잠잠해지면 언제든 다시 나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600만 원을 들여 베트남 다낭 등에 다녀온 보성군 의원들은 올해도 해외 연수 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늘려 3,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을 늘려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자체 예산에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좀 더 사기 진작 동기부여 일을 좀 잘해라 라는 뜻에서 지난해 당선된 이래 3차례 해외를 다녀와 말썽을 빚은 화순군 의회. 2달에 한 번꼴로 나갔다 온 셈인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기 귀국한 이들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1,600만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 전남 모든 시군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여행 협의를 예산안에 포함해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MBC가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를 비롯한 2개 광역의회와 27개 광주 전남 기초의회를 전수조사해봤더니 29개 의회 모두 본인들이 해외로 나갈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한 의회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전남 지역 기초의회 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움츠리고 있을 뿐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행정안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소속 지방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 광주시당도 TF를 꾸려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민간에까지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다녀와서 그 실속 있고 정확한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또 보고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른 민생 예산은 깎고 또 깎으면서도 본인들 해외 연수는 악착같이 편성하는 지방 의원들의 행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놀고 먹는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조선 세대를 연결하고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흥군이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56세에서 75세까지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7주간의 책놀이 지도사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오는 3월부터 이들 어르신들이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군립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 책나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구연 동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구규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 매수에 나섭니다. 순천 구규림 관리소는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9개 시군에 분포된 공사유림 544헥타르를 매수하기로 했다며 임도와 사방댐 부지를 포함해 산림 관리에 필요한 토지와 임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소는 2년 이상 소유한 산지를 국가가 매수할 경우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일부가 감면된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은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고용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62.4%로 전년보다 0.3%포인트가 높아졌고 취업자도 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이 늘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가 낮아져 실업자 수가 2만 8000명으로 4000명 줄었습니다. 전남은 특히 지난해 4분기 조선업 등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고용이 늘고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올해 고용 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발생한 태풍 피해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제19호 태풍 쏠릭과 제25호 콩네이 등 2건의 태풍 매습으로 공공시설 41건, 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3도 선까지 올라서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간당 26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도 오늘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 강원 일부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다가 지금은 잦아든 상황이고요. 동해안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